왜 하필 지금 돌아온 거야, 우진아? 성재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동안 은호에게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가며 쌓아 올렸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아직 은호에게 고백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어려워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다. 은호는 그저 성재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동료였고 성재는 그 다정함을 조심스럽게 마음속에서 키워왔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 작은 웃음이 성재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고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 같다고 착각하며 희미한 희망을 품었었다. 그런데 지금 은호가 보여주는 웃음은 분명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을 받는 사람이 하필 우진이라는 사실이 성재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나보다 먼저 은호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진일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성재는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다. 괜찮아.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일 뿐이야.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 하지만 그 말은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않았다. 술집 안에서 은호의 웃음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려왔다. 우진이 무언가를 말하자 은호가 배시시 웃으며 그의 어깨를 살짝 쳤다. 그 장면을 본 성재의 입술이 저도 모르게 굳게 다물렸다. 은호야. 성재는 아주 작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그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도 손가락이 망설였다. 뭐라고 보내야 하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으면 너무 신경 쓰는 티가 나겠지. 괜히 친구 사이도 아닌데. 결국 그는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천천히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우진의 얼굴이 살짝 보였다. 우진은 은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가끔씩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은호가 자신에게 털어놓지 않던 속마음을 우진에게는 자연스럽게 꺼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광경에 성재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나한테는 늘 괜찮다고만 하더니 왜 우진 앞에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웃는 거야? 그의 가슴이 서서히 답답해지면서도 질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운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성재는 그저 은호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지만 막상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그 말이 얼마나 위태로운 자기 위안이었는지 깨달았다. 술집 앞을 떠나려다 성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만 혼자서 이런 마음인 건가?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내가 좀 더 용기를 내면 은호가 내 마음을 알아줄지도 몰라. 은호는 모임 자리에서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우며 모두를 웃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언제나처럼 해맑고 환했지만 그 속에 담긴 억지스러움은 오랜 친구인 우진의 눈에는 단번에 보였다. 우진은 멀리서 은호를 바라보며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다. 역시 힘든 거구나. 내가 그렇게 웃고 있을 땐 꼭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잖아. 고등학교 시절부터 은호를 지켜봐 온 우진은 그녀가 속으로 힘든 걸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웃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미국에서 유학하며 몇 년을 떨어져 지냈지만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단숨에 느낄 수 있었다. 우진은 조용히 잔을 내려놓으며 은호가 있는 테이블로 시선을 옮겼다. 은호가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며 말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완전 억울하네. 말끝마다 사람들을 웃게 하며 분위기를 살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우진의 눈에는 그 미소가 조금 흔들려 보였다. 잠시 후 은호와 시선이 마주쳤다. 은호는 살짝 놀란 듯 동그랗게 눈을 뜨더니 곧장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우진아, 너 언제 왔어? 아까부터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을 우진은 놓치지 않았다. 우진은 억지로 평범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방금 도착했어. 너 잘 지냈어? 은호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웃어 보였다. 그럼, 나야 뭐 늘 똑같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우진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그녀가 말하는 똑같다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늘 똑같다니 아니야. 내 얼굴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우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은호를 바라봤다. 모두가 즐겁게 떠드는 가운데
유난히 큰 은호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그 웃음이 울음을 가리기 위해 더욱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은호는 우진의 시선을 느끼고 살짝 눈을 피하며 말했다. 왜 그렇게 빤히 봐? 나 이상해 보여?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그냥 내가 좀.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대신 가볍게 웃어 보이며 잔을 들었다. 건배나 하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말이 쏟아지고 있었다.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힘든 걸 모른 척하는 게 나도 이제 너무 힘들다. 그 순간 은호의 얼굴에 살짝 스친 그늘이 우진의 눈에 확 들어왔다. 은호는 잠시 웃음을 멈추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너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다. 사실 내가 없어서 좀 허전했거든. 그 말은 우진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을 때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여자 화장실 앞에서 우진이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여기 여자 화장실 앞인 건 알지? 왜 여기 있어? 은호는 웃으며 물었지만 웃음 뒤로 살짝 떨리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너 좀 기다려봤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은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거든요. 우진아. 은호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말끝이 떨렸습니다. 우진은 은호의 눈빛을 읽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다치진 않았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몰아쉬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나 그냥 너 만나면 울 줄 알았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우진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었다고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했던 거야? 응,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괜히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은호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우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은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나라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었는데. 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말하면 더 걱정할까봐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담 같은 건 없어. 나 너한테 그런 감정 느끼는 거 전혀 없어. 그냥 내가 힘든 게 싫었어. 그래서 여기서 기다린 거야. 은호는 그 말에 잠시 놀라며 눈빛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고? 응. 내가 나오길 기다렸어. 그냥 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우진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다정함이 담겨 있었고 은호는 그 따스함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나 정말 필요했나 봐.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은호는 가볍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진은 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울어도 돼.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마음 다 쏟아내도 돼. 은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학교 때부터 가족 문제, 친구 문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는데 너무 외로웠어. 그런데 이제 너 보니까 조금 낫다. 우진은 은호를 살짝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조금씩 천천히 나눠. 무리하지 말고. 은호는 우진의 따뜻함을 느끼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고마워, 우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신뢰와 편안함이 스며들었고 그동안 쌓여있던 은호의 외로움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술집 밖 벤치에 나란히 앉은 은호와 우진.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은호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어깨를 살짝 지켜주었고 은호는 그 묵묵함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1년에 몇 번밖에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물리적인 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나 혼자였던 것 같아.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그냥 버텼거든. 근데 너를 보니까 조금 풀리는 것 같아.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말했다. 응, 나도 그럴 것 같아. 너가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내는 게 보이니까. 은호는 어깨를 살짝 떨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나 고백했다가 차였던 적도 있어. 그때는 진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거든. 우진은 은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걸 했는데? 은호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그냥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그때 느낀 건 내가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거였어. 그리고 상처받는 게 너무 두려웠다는 것.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털어놓는 거 내가 조금씩 믿고 있다는 거지. 응, 맞아. 너한테는 솔직해질 수 있어. 은호는 잠시 멈추었다가 속으로 묵혀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걱정도 많았고 학교 일도 힘들고 요즘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혼란스러워. 우진은 은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때로는 짧게 맞장구 쳤습니다. 응,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은호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우진아, 나 사실 옛날 별명 기억 안 나? 우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그때 너 늘 작은 해바라기라고 불렀잖아. 항상 밝게 웃어서. 은호는 그 말에 잠시 놀랐지만 곧이어 얼굴에 화사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맞아. 나 그거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기억해줬구나. 고마워, 우진아. 우진은 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 웃으니까 나도 좋다. 그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졌겠지? 은호는 웃음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응, 그런데 곧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게 아쉽다. 우진은 은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겨울 방학 때 또 보자. 그때까지 너 울지 마. 은호는 잠시 멍하니 우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약속할게. 우진아, 고마워. 정말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뢰와 깊은 우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표정에는 스치듯 드러난 씁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은호에게는 읽히지 않았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팔자인 거 모르냐? 은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우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자 자유롭게 유학하며 살아가는 젊은 청년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진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지역의 사업과 깊게 얽혀 있었고 우진은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난 후 은호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긴장감이 자연스레 몰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즐길 수 있었던 밤거리였지만 은호는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은호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낯선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거죠. 뒤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형체조차 분간되지 않는 남자가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누구야? 숨소리가 거칠게 새어나오며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골목길 끝까지 도달했을 때 발이 걸리면서 은호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손이 빠르게 은호를 낚아챘습니다. 괜찮아, 내가 왔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은호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지만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우진이 눈앞에 서 있었던 거죠. 우진아? 은호는 놀람과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진이 날 지켜주러 온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이 은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진은 은호를 일으켜 세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냥 내가 여기 있을 뿐이야.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몸은 아직도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넘어질 줄? 그 질문 속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은호를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걷는 거 보고 그냥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 내가 안전하게 집까지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은호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풀리려는 듯 했지만 눈에 띄게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넌 참 담담하구나. 우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담담하다기보다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니까. 내가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은호는 잠시 말없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한 말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 또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람에 실려오는 밤의 정적 속에서 은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정말 순수하게 나를 지켜주러 온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걸까? 그 의문이 마음 한쪽에 남아 그녀는 안심과 불안 사이를 오갔습니다. 우진은 그런 은호의 시선을 느꼈는지 살짝 팔을 내밀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오늘은 그냥 내가 내 옆에 있을 뿐이야. 믿어도 돼. 그 순간 은호는 겨우 숨을 고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속에도 숨겨진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자유롭지 않지만 그녀는 모를 거야. 그 씁쓸함과 책임감이 그의 미소 속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단순한 재회 이상의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우진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무게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데에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해. 그때 우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내쉬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 가족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 우리 집안이 지역 선배 사업과 엮여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은호야, 이런 걸 내가 알 필요는 없지만 알아둬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어. 은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역시 사업? 그럼 내가 나한테 다가온 것도 그 일 때문이야? 그 질문에는 불신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을 내가 예상하고 있을 뿐이야. 나 자신 때문에 내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 은호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우진이 짊어진 짐이 이렇게 크다니 그럼 나는 지금까지 그저 친구로만 보는 게 안전한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동시에 은호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하게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은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는 긴장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우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은호 옆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자유롭지 않은 만큼 그녀에게 닥칠 위험도 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데. 은호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진에게 기대는 게 옳은 걸까 아니면 나도 그 숨겨진 상황 속에서 조심해야 하는 걸까? 그 밤 두 사람은 그렇게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책임감 그리고 감정의 싹틈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 어둠 속에는 조금씩 다가오는 그림자와 알 수 없는 위협이 은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